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웨이에 이어서 틱톡을 톡 꼬집어서 이번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틱톡인지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좀 있나요? 네, 미국이 휘스턴 중국 영사관을 폐쇄시킨 것은 중국 군인 출신의 그 첩보원이죠. 신분을 속이고 영권으로 위장해서 백신이나 군사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훔쳐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그 영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25곳의 도시에서 정보 기술을 빼내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 첩보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첩보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의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미군 정보라든지 연구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연락처를 찾아서 정보 수집을 해왔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틱톡과 관련해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 정보나 사용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정부가 가져가면서 스파이웨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보 보안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틱톡과 관련해서는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또 이제 미중 관계의 뜨거운 감자가 틱톡이 되다 보니까 뭐 앱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틱톡 저도 뭐 사용은 하지 않는데 보긴 봤어요. 뭐 동영상 올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게 인기가 좋은지 급성장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내에서는 6,5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스테이 홈 기간 동안에는 이용자가 급증을 했다 그럽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구사를 해서요. 사용자 요구를 최적화시키고 또 10대나 그리고 20대 초반의 그 젊은 시장들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데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보다 다운로드가 아주 쉽고요. 또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볼 수 있는 이런 간편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SNS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보려면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짜리 동영상이 너무 지겹다는 거죠. 이 때문에 10대들로부터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젊은 층들이 유독 틱톡을 더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지금 뭐 공개된 게 있습니까? 네, 미국의 10대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틱톡을 열면서 시작을 하고요. 취침 전 30분 전까지는 틱톡을 본다고 합니다. 틱톡의 주요 타겟은 미국의 그 밀레니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4세서부터 39세 연령층 그리고 제너레이션 G 세대라고 해서 11살부터 23살에 있는 젊은 층들이 주로 보는데 이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아무래도 틱톡 같은 짧은 동영상을 좋아하는 것은 한 곳에 집중해서 지속시키는 시간이 밀레니엄 세대는 12초 그리고 제너레이션 G세대 같은 경우에는 8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짧은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들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그 하이테크에 좀 자유스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동시에 여러 기기의 화면을 띄워놓고 즐기는 멀티태스킹을 상당히 즐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TV 시청을 주간 13시간 정도에 불과하지만 PC나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다루게 되고요. 한 번에 5개의 화면을 팝업창에 띄울 뿐만 아니라 항상 가상 체험과 관련된 4D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이전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일런트 세대인 70대 이상,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하는 55세 이상, 그리고 제너레이션 X세대라고 하는 39세 이상 미국인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좀 젊은 층들이 산만하고 이기적이지만 이들은 또 나름대로의 재무적인 지식이 풍부하고요. 건강이나 환경, 또 사회에 대한 배려감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의식이 높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21세기 디지털형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또 한 가지 장점은 미국 내 최대 소비 그룹인데요. 미국 소비의 40%를 젊은 층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정치의 주도 세력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열린 트럼프 유세 현장을 텅텅 비게 만들었던 것도 이런 그 젊은 세대들의 집합 의식 때문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손봐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도 그렇고요. 서방 국가들이 지금 틱톡을 제한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의 웹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라든지 안전에 충분히 보호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용층들의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금지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보안에 대한 우려입니다. 화이통신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훔친 정보를 아무래도 중국군에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틱톡도 공산당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민해방군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파이 활동, 데이터 절도는 물론이고 불법 광고를 통해서 막대한 그 젊은 층들 서방 국가에 피해를 끼쳐왔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틱톡 사용자들의 그 취향을 제대로 중국이 분석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중 여론을 조성한다든지 반 트럼프적인 행동을 조성한다든지 또 인전 차별 시위를 부추겨서 트럼프를 곤란하게 모는 이런 과장된 내용들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틱톡 사용 금지시키려고 할 텐데 어떤 절차를 밟아가게 됩니까? 네, 미국 재무부 안에는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대미 외국투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틱톡이 미국인의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안전 보장상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업을 분리해서 9월 15일까지 미국 기업과 매각하는 협상을 대미 외국투자위원회가 감독을 하고요. 인수 협상이 불발이 된다면 대통령에게 사업 중단을 공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9월 1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처럼 틱톡을 엔티티 목록이죠. 대량 살상 무기의 그 군사 전용이라든지 테러, 안보 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 명단에 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틱톡의 모회사인 그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수 조치를 받게 되고요. 금지가 된다면은 미국 기업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미국 내 스마트폰에서 틱톡 앱이 사라지게 되고 앵글로색슨계 그 정보 동맹 5G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틱톡 사용이 금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틱톡 입장에서는 헐갑에 미국 기업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으로 쫓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MS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또 연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순조롭게 잘 될까요? 네, 틱톡의 기업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1,400억 달러 정도가 되는 세계 최대 유니콘 기업인데요. 매각 협상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9월 15일까지 시한을 못 박았고요. 헐값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그 협상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헐값 인수를 거절한다면 사업 중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 틱톡의 기업 가치만 최소 4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헐값에 인수를 한다면 SNS 쪽에는 신흥 강자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틱톡 입장에서는 버지니아의 그 데이터 센터를 두면서 미국 내 1,500명을 고용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한다면 앞으로 3년간 미국에서 10,0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 하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독이든 성배를 마시는 꼴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매각담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틱톡 입장에서는 싸게 팔아서 손해인데 이뿐만 아니라 권리금이라는 복비까지 준다면은 실제적으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틱톡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가 만약에 틱톡을 포함한 중국 응용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이용을 제한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어떤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는 겁니까? 당장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의 틱톡뿐만 아니라 네. 59개 중국 앱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시켰고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도 24만 명의 중국 그 블로그인 그 웨이보의 그 계정도 지금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미국은 틱톡 외에도 뭐 10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두고 있는 메시저 그 운용 프로그램 위챗이죠. 이뿐만 아니라 5억 명 이상의 그 중국판 트윗인 웨이보까지도 현재 이용 금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이나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사용 제한이 된다면은 중국 기업이라든지 지방 정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에서는 카톡은 물론이고 페이스북, 지메일, 유튜브, 트윗, 라인 같은 SNS가 아예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나라의 한류 스타들 같은 경우는 웨이보의 그 팔로우가 인스타그램보다 10배 이상인데 웨이보를 통해서 우리나라 유명 가수라든지 한류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한류 광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도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유 사항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조금 의아한 건 화웨이 때리기 할 땐 중국이 반발이 엄청 심했는데 틱톡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SNS가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상호 그 측면에서 폐쇄를 시키더라도 뭐 대응 조치가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의 짝퉁인 유코 그리고 트위터의 짝퉁인 웨이보, 구글의 짝퉁인 바이두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도 애플 제품의 불매운동이라든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틱톡 금지에 따라서 비슷한 웹이죠. 라쏘라든지 인스타그램의 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고 카카오나 네이버 등도 뭐 틱톡의 사용 금지 기회를 틈타서 비슷한 웹을 지금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뭐 화웨이처럼 우리 기업들에게도 틱톡 사용 금지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다가온 부분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틱톡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